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우리 폴 크루그만 국제경제학 교과서 오늘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핵셔 올림 모형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는 생산 요소가 딱 두 개 있을 때 국가 간 무역이 어떤 효과를 낳는지 알아보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국제무역이 과연 누구의 지갑은 두둑하게 채워주고 또 누구의 지갑은 얄팍하게 만드는지 그 비밀을 알려주거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아, 이놈의 세계화 때문에 불평등이 더 심해졌어. 무역을 하면 할수록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더 힘들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뜨거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경제학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돋보기를 가지고 말이죠.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어떻게 풀 거냐? 오늘 우리가 갈 길을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지금 불평등이라는 게 대체 어떤 상황인지 그 사건 현장부터 확인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핵심 수사 도구인 핵쇼 올림 모형을 제대로 한번 익혀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도구를 이용해서 무역의 승자와 패자가 누군지 딱 지목해보고 마지막으로 이론과 현실을 비교하면서 진짜 범인이 누군지 찾아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벌써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죠. 바로 불평등이라는 미스터리.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대체 뭔지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건의 현장이에요. 1970년대 이후의 미국 데이터를 보면요. 소위 말하는 고숙련 노동자, 그러니까 전문직이나 기술자들의 월급은 막 오르는데 저숙련 노동자들의 월급은 거의 그대로인 거예요. 제자리 걸음이죠. 그러니 이 둘 사이의 소득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도대체 원인이 뭐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 곳을 지목했습니다. 바로 저임금 국가와의 국제무역이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 용의자를 제대로 신문하려면 우리한테도 뭔가 특별한 도구가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핵셔 올린 모형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핵셔랑 올린이라는 두 천재 경제학자의 이름을 딴 건데요. 이 모형이 왜 강력하냐면 어떤 나라가 뭘 수출하고 뭘 수입할지 그리고 그 결과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지를 아주 기가 막히게 예측해 주거든요. 근데 이 도구를 쓰려면 먼저 생산 요소라는 개념부터 딱 잡고 가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랑 오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셔 올림 모형에서는요, 세상을 아주 심플하게 봐요. 그 재료가 딱 두 개 있다고 보는 거죠. 하나는 사람의 힘, 바로 노동이고요. 다른 하나는 기계나 공장 같은 자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나라마다 이 노동과 자본을 가지고 있는 양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나온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이랑 멕시코 두 나라가 있다고 칩시다. 미국은 어때요? 노동자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기계나 공장 같은 자본이 멕시코보다 훨씬 많겠죠? 상대적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자본이 풍부한 나라, 즉 자본 풍부국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멕시코는요, 자본보다는 일할 사람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아요. 바로 노동이 풍부한 나라, 노동 풍부국인 거죠. 간단하죠? 바로 이게 핵셔 올린 이론의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한 국가는 그 나라에 풍부하게 널려있는 생산 요소를 집중적으로 써서 만든 상품을 수출하게 될 것이다. 어때요? 굉장히 직관적이지 않나요? 미국처럼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비행기처럼 자본을 때려 넣어서 만드는 물건을 수출하고 멕시코처럼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는 옷처럼 사람 손이 많이 가는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한다는 거예요. 뭐 각자 자기가 가진 걸로 제일 잘하는 거에 집중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우리의 손에 핵셔 올린이라는 아주 강력한 분석 도구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봐야죠. 무역의 문이 활짝 열리면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 것인가? 승자와 패자를 가려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과도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래프 보시고 머리 아프다 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생각해 보세요.
무역을 안 하면 미국차 가격이랑 한국차 가격이 다르겠죠. 그런데 무역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싼 데서 만들어서 비싼 데다 팔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 전 세계의 자동차 가격이 어느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걸 세계 가격이라고 해요. 바로 이겁니다. 이 가격이 하나로 맞춰지는 현상. 이게 바로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힘들어지는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물건값이 바뀌면 그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간 노동과 자본의 주인, 즉 노동자와 자본가의 소득이 직접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올랐다고 쳐요. 그럼 반도체 공장이나 기술을 가진 자본가들은 돈을 더 벌겠죠? 반대로 값싼 수입 옷이 막 들어와서 국산업 가격이 떨어지면 옷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월급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상품 가격의 변화가 바로 우리 주머니 사정의 변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핵쇼 올림 모형의 예측은 이렇습니다. 무역을 하면 그 나라의 풍부한 요소를 가진 사람은 돈을 번다. 소득이 올라간다. 왜냐? 수출이 잘 되니까 자기들이 가진 걸 더 많이 쓰게 되잖아요. 자본이 풍부한 미국에서는 자본가들이 승자가 되는 거죠. 반대로 그 나라의 희소한, 즉 별로 없는 요소를 가진 사람은 손해를 본다. 소득이 떨어진다. 미국에서는 노동력이 희소한 요소니까 값싼 수입품과 경쟁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패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때요?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갈리죠? 자, 여기까지가 이론입니다. 우리 손에 이제 무역을 하면 풍부한 요소의 주인은 이득, 희소한 요소의 주인은 손해를 본다는 예측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현실 세계로 나가봐야죠. 과연 이 이론이 진짜 현실의 불평등 미스터리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가 뭐냐면요. 한 나라가 1년 동안 번 돈, 즉 전체 파이 조각에서 노동자들이 월급으로 가져가는 몫이 어떻게 변했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때요? 많은 나라에서 노동자의 몫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자본이 풍부한 미국 같은 나라에서 무역 때문에 희소한 요소인 노동자의 소득이 타격을 입을 거라는 우리의 핵쇼 올린 이론의 예측과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와, 드디어 범인을 잡은 걸까요? 하지만 잠깐만요. 뛰어난 수사관은 이렇게 상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죠. 사건 현장을 다시 살펴보니 예상치 못한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혹시 이 사건의 용의자가 한 명이 아니었던 걸까요? 또 다른 유력한 용의자가 있다면요? 바로 여기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데이터를 샅샅이 뒤져보니까 소득 격차를 만드는 범행 수법이 두 가지였던 거예요. 자, 왼쪽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쫓아온 용의자, 바로 무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세요. 새로운 용의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컴퓨터나 인공지능 같은 기술의 발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용의자가 만들어내는 결과, 즉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 사이에 임금 격차를 벌린다는 결과가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의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제무역, 분명히 불평등에 영향을 줬습니다. 용의자가 맞아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주범은 바로 기술 변화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은 공범 정도는 될 수 있어도 이 사건 전체를 계획한 주범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오늘 길었던 수사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사건을 정리하면서 오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핵심 내용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핵쇼 올림 모형에 따르면 나라는 자기한테 풍부한 자원을 쓴 상품을 수출한다. 둘째, 그래서 무역을 하면 그 풍부한 자원을 가진 사람은 소득이 늘어나는 승자가 된다. 셋째, 반대로 희소한 자원을 가진 사람은 소득이 줄어드는 패자가 된다. 넷째, 이 말은 곧 세계화에는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존재한다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에서는 무역뿐만 아니라 기술 변화 역시 이 불평등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공범이라는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앞으로도 기술 발전과 국제 무역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소득 격차를 벌여놓는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여러분 개인은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